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잡스쿨 채널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공공근로 자치단체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만이 공공일자리를 쟁취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퇴사 후 할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무 조건부터 신청 방법, 경쟁률, 그리고 실제로 일할 때 알아둬야 할 꿀팁까지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공공근로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공공근로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단순 업무를 맡기고 그 대신 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공공근로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단기 일자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단순 업무를 맡고 급여를 받는 구조예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이나 경력 단절이 있으신 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어요. 사회에도 기여하고 보람까지 느낄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볼까요? 첫째, 환경정비 분야입니다. 공원, 도로, 하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쓰레기 줍기, 꽃밭 관리, 나무 심기 등의 업무가 있어요.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되니까 건강에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둘째, 행정 지원 분야입니다.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에서 서류 정리를 하게 됩니다. 민원 안내, 전화 응대, 문서 분류 같은 업무예요.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이라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으면 더 유리하고요. 셋째, 안내 도우미 분야입니다. 전시회, 문화센터, 체육관, 복지관 등에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행사 진행 보조, 입장객 체크, 시설 사용 안내 같은 업무예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넷째,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복지관 활동 지원 등이 있어요. 사회공헌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다섯째,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입니다. 키오스크 사용법 안내,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도와드리기 같은 업무예요.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이라서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근무 조건과 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 시간입니다. 공공근로는 주 5일 근무가 많고 하루 근무 시간은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예요.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점심 무렵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시간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취미생활이나 다른 활동과 병행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급여입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30원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하루 4시간만 일해도 하루 약 4만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하루 4시간 일하면 약 4만원이에요. 한 달로 계산하면 대략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직장 다닐 때와 비교하면 크진 않지만 생활비 보탬이 되고 또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숨통이 트이는 용돈벌이로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단순히 돈만 보는 게 아니라 활동 자체가 건강과 사회적 교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집에만 계시면 무료하고 건강도 나빠지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면 우울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바로 신청 방법과 경쟁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주민센터 직접 신청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둘째, 구청시청 일자리센터입니다. 공공근로 담당 부서에서 모집 공고를 냅니다. 셋째, 워크넷 온라인 신청입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공공근로 모집 공고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와 경쟁률이에요. 공공근로 일자리는
대부분 연초 또는 분기별로 모집합니다. 특히 환경정비 같은 인기 분야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곳은 5대1, 심하면 10대1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 시기를 미리 체크해 두세요. 시청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간 계획이 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연간 계획이 올라옵니다. 둘째, 자격 요건을 미리 준비하세요. 대부분 신청 조건은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만 60세 이상 등이 우선 선발 대상이에요. 셋째, 여러 분야에 동시 지원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 업무가 안 되면 환경정비, 안내 도우미 같은 대체 분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은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분야는 간단한 면접을 거칩니다. 단순 지원만 하는 줄 아시는데 일부 행정 지원 같은 경우는 간단한 면접을 거쳐서 뽑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문서 작성 가능한지, 사람 안내하는 게 괜찮은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미리 자기 강점을 생각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 참여자들의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자 후기를 들어보면요. 아침마다 공원 청소를 하니까 운동도 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우울증도 줄었다.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하루가 규칙적으로 흘러가서 만족스럽다. 이런 긍정적인 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간이 짧아서 아쉽다. 경쟁률이 높아 떨어진 적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장점은 규칙적인 생활, 건강, 사회활동, 생활비 보탬이고 단점은 임금이 낮고 기간이 제한적이며 경쟁률이 높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공공근로자치단체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며 사회활동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생활비와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 기회예요. 다만 모집 시기와 경쟁률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모집 시기와 경쟁률을 꼭 확인하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 저는 다음에도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